짠!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이 작품은 한나 스웬슨 시리즈 중 크리스마스 시즌을 배경으로 한 30여 편의 연작 중 하나라는 점이고요. 개인적으로 소설의 경우는 추리를 기반으로 한 요리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2015년에 제작된 TV용 영화에서는 그런 요소가 상당히 배제되고 대신 로맨스적 요소에 어느 정도 집중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 캐릭터들의 설정과 명칭이 원작과는 달라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중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인물이 이 시리즈의 주인공인 한나가 되는 거고요. 원작에서는 레이크 에덴이라는 지역 작은 마을의 30대 제빵사라는 느낌이 강한 여성인데, 작중 묘사를 봐도 키가 작고 살집이 있는 외모에 항상 앞치마를 두르고 일에 열중해 있는 모습이라 어머니 돌로레스는 그런 그녀에 대해서 과연 우리 딸이 결혼은 할 생각이 있는 걸까 하며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헌데 영상화된 작품에서는 살짝 변화가 있는 게, 보시다시피 원작보다는 매력적인 외모에 소도시에서 쿠키 단지라는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성공한 여성 사업가 같은 느낌이 강조된 걸 아실 수 있는 거고요. 말이 나온 김에 또 한 명, 이번 작에서는 그녀의 어머니가 나름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간단하게 소개 정도만 덧붙여 보자면 이 마을에서는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사교계의 명사다라고 묘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관련되어 작중 등장하는 지인을 크게 3명 정도만 소개해 보자면, 첫 번째로 캐리라는 여성은 돌로레스의 오래된 친구 혹은 동업자라고 언급이 되고요. 이후 소개드릴 인물과도 큰 관여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름만 알려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시도 그녀의 지인이면서 지역마을 DJ를 하고 있는 낸시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Hannah, you know my dear friend Dr. Smith. Well, I know you better as Dr. Love. I'm a big fan of your radio program. 주로 연애와 관련된 카운셀러를 하고 있다 보니 주변에서는 그녀를 이름보단 닥터 러브라고 부른다는 언급이 나오기도 하고요. This is Miss Hannah Swenson, Hi. The owner of Hannah's Cookie Jar. 마지막으로 보신 것처럼 트럼프식 악수법을 하는 이 여성은 이름이 미스 화이팅인 비즈니스 수업 강사인데, 최근 이 마을에 이사를 와 한나의 어머니에게도 경영과 관련된 수업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고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후 등장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름이 화이팅이다 하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면, 한나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집에 장식할 트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카페 근처 새로 생긴 가게들을 둘러보게 되는데, 그중 괴상한 인형이 홍보를 하는 엘프 트리 가게라는 곳에서 몰리라는 직원의 소개로 장식용 나무 하나를 구매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헌데 이때 가게 주인인 코트니가 다가와 동업자이자 애인인 레리를 소개해 주더니, I'm Hannah Swenson. The cookie lady. Yeah. One second. Larry! Larry, it's Hannah Swenson. 자신들의 가게에서 자선 모금을 위해 간단한 먹거리 같은 걸 팔고 싶은데 한나 씨의 쿠키가 마음에 드니 공급을 해줄 수 없겠냐며 물어보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한나에게 받아온 물건을 비싸게 팔어 그 차액은 불우이웃을 돕겠다 이 말이 되는 거고요. 이에 한나는 취지가 좋으니 협력을 하겠다며 자신은 이 가게에 자두 푸딩을 납품해 주겠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트리를 구매했는데 결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물으니
그들은 자신의 가게에선 카드를 받지 않는다며 귀찮더라도 현금을 준비해 달라는 말을 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팔았든 그 자료는 남기지 않는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였고요. 이를 본 한나가 뭐지? 좀 찝찝한 걸 이라며 갸웃거리는 순간, 여기서 이 작품의 핵심인 두 명의 남성이 그녀 앞에 등장하게 되는데, Hi. What a surprise. What are you doing here? Go on. Anyway. 자, 일단 오른쪽 남성부터 설명을 하자면 이름은 노먼이라고, 아까 한나의 어머니에게 캐리라는 친구가 있다 했었죠? 그 어머니 친구 아들, 쉽게 말해 엄친아인데, 이 마을에서는 치과를 운영하면서 내심 한나를 좋아하고 있다라고 묘사가 됩니다. 그럼 왼쪽은 누구냐 싶은데, 그는 마이크라는 이름의 이 마을 경찰이고요. 그 역시도 지금까지 시리즈 동안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며 한나에게 은근히 호감을 표하는 인물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럼 한나는 이 중에 누구와 사귀고 있나 싶은데, 일단 노먼은 어머니들끼리 친하면서 경제적으로 든든하고 같이 있으면 편안해지는 남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마이크는 외모적으로 잘생기고 사건에 항상 뛰어다니다 보니 자신에게 짜릿한 스릴과 흥분감을 주는 남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그래서 누구랑 사귀냐? 이게 문제인데, 한나는 이 중 아무와도 사귀지 않고 실제로 두 사람과는 키스조차 한 번도 하지를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이 책이 시리즈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세 사람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쭉 여기까지 이어져 왔는데, 항상 작품 말미에는 한나가 두 사람 사이에서 고민하다 뭐 나는 이런 관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며 이야기가 마무리 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번 작은 좀 다를까요? 아무튼 다시 이야기로 넘어가면 노먼은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말이, 한나, 당신이 구매한 크리스마스 트리는 내가 결제해도 될까요? 라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게 되고요. 이에 마이크는 그럼 배달은 내가 하죠 라며 구매한 나무를 차에 옮겨 실은 후 그녀의 집으로 향해 설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럼 누가 이긴 거죠? 마이크 승! 헌데 마이크는 직업이 바쁜 경찰이고요. 뭔가 분위기에 진도가 나갈 듯 하는 순간, From the ornaments and my sweater. Excuse me, I gotta take this. Sorry. Detective Kingston. 갑자기 사건이 생겼다며 자리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 턴은 다시 노먼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건데, 그는 한나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해 두 사람은 근사한 식사를 나누게 되고요. 그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도중 한나는 일전에 보았던 트리 가게에 자신이 자두 푸딩을 납품하고 있는데 레리라는 자가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괜찮으면 자신과 함께 그곳에 방문을 해주지 않겠냐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노먼은 그게 뭐가 어렵겠냐며 계산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선 순간, We have so much in common. 자신의 어머니가 누군가와 데이트를 즐긴 후 황급히 식당을 벗어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데, She's dating. Well, good. Right? Good for her. I mean, 자, 이 일이 있고 얼마 후 그들은 예상치 못한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 게, 트리 가게 사무실로 들어가 보니 사장인 레리가 한쪽 눈엔 멍이 들고 가슴엔 총을 맞아 죽어있는 모습으로 발견이 되고 말았던 거였고요. 이후 급히 경찰에 신고를 하니 마이크가 현장에 출동해 데이트를 하고 있던 두 사람을 목격하는 장면까지도 보여주게 됩니다. You two were having dinner together? yeah, that's right. 아니, 데이트를 들킨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시신이 발견된 게 중요한 건가?
아무튼 이 일을 겪고 다음 날인데 한나의 어머니 돌로레스는 또 한 번 자신의 딸이 살인 사건과 관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Hannah found him. Not again, Hannah. I just happened to be there. 그녀를 데리고 일전에 소개한 낸시를 찾아가게 되고요. 이에 한나가 아니 마을에 있는 트리 가게 주인이 죽었는데 왜 라디오 DJ를 찾아가는 거죠 하며 물어보자 이에 어머니는 아니 너 몰랐니? 죽은 레리의 전처가 바로 닥터 러브라고 불리는 낸시 그녀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나의 어머니 돌로레스는 마을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딸이 나서서 해결하는 것을 은근히 즐기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었고요. 이에 위로를 한다며 찾아가 전 남편이 죽던 날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며 그녀에게 물으니 Where were you last night? Hannah. No, it's okay. 낸시는 대뜸 한다는 말이 남이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이려 했는데 오히려 수고를 덜게 되어 다행이라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이혼 후 양육비 등의 문제로 두 사람 사이는 여러 건의 트러블이 있었지만 헤어진 후 10년이 지나도록 그가 어디에 사는지 찾지를 못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나는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를 비즈니스 수업에 모셔다 드린 후 다시 자신의 가게로 돌아와 이 좁디 좁은 시골 마을에서 살인 사건이야 뭐 항상 일어나는 일이지 하며 금세 일상에 젖어 손님들을 응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때 단골인 루엔이라는 여성이 무언가 풀리지 않는 듯 끙끙대며 골머리를 앓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에 서비스 정신이 발동한 한나가 슬며시 다가가 아니 아까부터 무슨 고민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며 슬며시 물어보자 그녀는 자신이 얼마 전부터 코트니에게 의뢰를 받아 엘프 트리 가게의 회계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되는 요소가 많아 수익금의 일부가 맞지 않는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게 차익이 생기는 부분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조사를 해보니 벤자민 하데드라는 죽은 레리의 삼촌 계좌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는데 이 말을 들은 한나는 단순한 몇 가지 단어들을 조합해 보더니 Very clever, Mr. Yeager. 엉클 벤 하데드의 실제 의미는 You been had, 그러니까 너는 속았다 라는 뜻을 가진 가짜 계좌일 거라는 걸 파악하게 되고요. 그동안 모아온 그에 대한 행적들을 비교해 봤을 때 레리는 겉으론 불우이웃을 돕는 호인인 척 행동을 했지만 사실은 남들을 속이고 있던 사기꾼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는 죽기 전까지 동업자인 코튼이마저 속이고 수익금 일부를 빼돌리고 있었다는 게 되는 건데 이를 알게 된 한나는 한시라도 빨리 이 사실을 경찰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급히 차를 몰고 이동을 하던 중 또 한 번 예상치도 못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게 누군지 아시겠나요? 저 남자는 나밖에 몰라 라고 여겼던 노먼이 웬 여성과 함께 길거리를 거닐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는 잠시 머릿속이 멍해지며 아니 이게 뭐지? 방금 내가 뭘 본 거지 하던 순간 이번엔 마이크가 그녀 앞에 나타나 당신 지금 혼자서 사건을 수사 중인 거냐며 제발 그러지 마라 나무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노먼은 한나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냥 한자리에서 계속 묵묵히 그녀를 응원해주는 느낌인데 다른 여자와 있는 걸 보니 자신의 가치관에 혼란이 왔기 때문인 거였고요. 반대로 마이크는 한나가 사건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 하지 마세요.
위험하니 접근하지 마세요 하며 못마땅해 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Stop! 자, 헌데 그럼에도 그녀가 계속 위험 속으로 다가가자 결국 안 되겠다 생각한 마이크는 그녀를 마을에 있는 무술 도장으로 데려가 어차피 당신은 내 말을 안 들을 걸 아니 대신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그녀의 손을 부여잡고 시범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래요. 그리고 이때 한나는 또 한 번 무언가 로맨틱한 장면이 벌어지는 건가 싶은 순간 마을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얼이라는 남성이 검은 벨트를 메고 도장 뒤쪽에서 훈련을 하는 모습을 우연치 않게 보게 되고요. 뭐지? 저 아저씨 유단자였나 하는 생각이 들던 순간 죽은 레리가 한쪽 눈에 멍이 들어 있었고 그가 트리 가게에도 자주 방문했었다는 걸 떠올린 한나는 You know what? I'm gonna see what I can come up with for you. 얼이 이번 사건과 어느 정도 관여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구매한다는 핑계로 은근슬쩍 마이크와 함께 꽃집에 방문하여 무언가 특이점이 없는지 주변을 면밀히 둘러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Wow, you're all 헌데 아니나 다를까 가게 한켠에는 어딘가로 떠나려는 듯 짐이 쌓여져 있는 모습이었고 그의 주먹 위는 딱 봐도 누군가를 가격해 충격을 가한 흔적이 또렷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에 의심이 확신으로 변한 두 사람은 이게 어찌된 일이냐며 당신이 레리를 죽인 게 아니냐 추궁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이에 당황한 얼이 하는 말이 자신이 레리를 때린 건 부정할 수 없지만 그건 자신의 지인들이 엮여 있어 어쩔 수가 없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이냐며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니 얼은 그동안 자신의 인맥을 통해 레리에게 나무를 공급해주고 있었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서도 대금을 지불해주지 않자 도저히 견디다 못해 결국 폭력까지도 휘두르고 말았다는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었는데 자, 그러니까 한나가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것 마냥 얼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는 말인 거고요. 그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진 않았지만 지인들 사이에 자신이 끼어져 있다 보니 그동안 여러 가지로 레리 때문에 곤욕을 겪고 있었다는 걸 한나는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마이크는 일단 그건 그거대로 이해는 되지만 레리가 죽은 저녁 알리바이는 입증이 되는 거냐 하며 물어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헌데 이상하게도 그는 계속해서 주변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된 답변을 미루는 듯한 행동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에 한나는 무언가 답답했는지 한쪽에 걸린 모자와 코트를 들고 나선 그날 얼은 노먼의 어머니와 데이트를 하고 있는 걸 자신이 목격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this coat and this hat. I'm 100% certain, Mike. I mean, look at this hat. Please, don't tell Norman.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남성이 꽃집 주인인 어린이 그가 범인일 수는 없다는 말이 된다는 건데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겨우 사건에 어느 정도 다가가나 했지만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힘없이 꽃집을 빠져나와 차를 세워둔 곳까지 걸어가고 있던 중 엘프 트리 가게 직원 몰리가 한나가 들고 있던 닥터 러브의 책을 보더니 갑자기 나 저 사람 아는데 우리 가게에 자주 온 손님이에요 하며 예상치 못했던 말을 한나에게 들려주는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This lady? She come here night after night. She would just stand on the corner and stare at the lot. 자,
이렇게 되면 낸시가 자신은 이혼을 한 이후 한 번도 레리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했던 증언이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인 건데, 결국 마이크는 그녀를 찾아가 체포를 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게 되고요. It's not me. Okay, let's go. 이렇게 해서 사건은 일단락이 되는 건가 싶죠? 자,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야, 낸시는 범인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다수이지 않을까 싶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범인이냐 보다 용의자가 생겼으니 경찰인 마이크는 취조를 한다고 바빠졌다는 것이겠죠? 그럼 한나는 누구를 만날까요? 마이크가 바빠. 그럼 누구를 만나지? 그렇죠. 노먼은 항상 그 자리에 묵묵하니 지키고 있는 남자죠. 이날 그녀는 그와 데이트를 하면서 일반적인 식사에서 그치지 않는 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블링블링한 괄호 열고 비싸 보이는 귀걸이도 받게 되고요. They're beautiful. Just like you. Thank you. 일전에 길거리에서 만난 여성은 자신의 사촌 여동생이었다며 한나가 가지고 있던 오해도 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날 두 사람은 데이트를 했죠. 그리고 선물도 했고 오해도 풀렸다는 건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노먼은 용기를 내어 그녀의 집 앞에서 한나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볍게 포개는 장면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나의 마음속 무게추는 이제 노먼 쪽으로 쏠리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여기서 낸시가 범인입니다 하며 마무리가 지어지면 끝이겠지만, 다시 하루가 지나 일상이 이어지던 가운데 우연히 건물 밖 CCTV를 확인하던 한나가 사건 당시 낸시가 아닌 또 다른 인물이 엘프트리 사무소로 방문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요. 이에 그녀는 녹화된 메모리를 들고 마이크가 있는 경찰서로 향하게 되는데, 자, 마이크는 어떤 남자라고 했죠? 한나가 사건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걸 싫어하는 인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당신의 말은 참고를 하겠지만 수사는 경찰에게 맡겨두라며 그녀를 사무실 밖으로 밀어내는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Yo, Mike. Call on line 6. I wasn't keep. Look, 헌데 이때 그녀는 잠시긴 하지만 경찰들이 정리한 수사 기록을 훑어보곤 레리가 과거에도 여러 건의 사기 전과를 가지고 있었고 관련된 피해자들 역시도 한두 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헌데 그중 여기 보이는 두 번째 살바도르 비앙코라는 이름을 본 한나는 갑자기 어떤 기시감 같은 것을 느끼며, 어라, 과거에 비슷한 이름을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누구였더라 하며 잠시 자리에 멈춰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Salvador Bianco. 그리고 여기서 장면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모습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자선 행사의 하나로 기부금을 모으는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한나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자신의 가게에서 디저트를 무료로 제공하는 쿠폰을 경매에 올려두게 되는데, 100. $100. That's wonderful. We have $100 going. 재력하면 누구죠? 노먼이죠. 그는 손을 번쩍하고 들더니 $100를 불러 한나의 길을 세워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헌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인물이 경매에 참전하게 되는데,
$300. $300? Holy moly! 갑자기 마이크가 나타나 $300라는 거금을 경쟁하듯 불러버리고 말았던 것이었고요. 이에 한나는 자선 경매가 과열되는 걸 막고 싶다며 $250로 합의를 봐 두 사람 모두에게 1년 동안 디저트를 제공하겠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나는 이미 노먼이 자신을 좋아한다 하는 것에 확신을 한 상황이죠. 귀걸이도 받고 키스도 했으니 그런 건데 마이크 같은 경우는 만나기만 하면 틱틱거리기만 하다 보니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기는 한가 싶었지만 방금 보인 행동으로 아, 이 남자도 하며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였고요. 이때 마이크는 한나를 조용히 부르더니 당신이 건네준 메모리를 통해 실제 그 안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파란색 도요타 차량을 확인했다며 내가 지나치게 당신을 밀어낸 게 아닌가 싶어 사과를 하고 싶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시 경찰서로 돌아가 봐야겠다며 마중 나온 한나에게 난 운 좋게 $300로 그쳤지만 그 2배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지불할 생각이었다는 말을 전하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로써 마이크 역시 자신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한나에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I'm listening. I'm walking out right now. Okay. 아, 저 남자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행동만 하는구나 하며 한동안 그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던 순간 맞은편 건물에 마이크가 말한 파란색 도요타 차량이 세워져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요. 만약 범인이 주민들 중 하나라고 한다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없으니 낸시가 닥터 러브로 더 알려져 있는 것 마냥 자신의 본명을 숨기고 가명을 쓰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하얀 눈이 내리는 걸 보게 된 한나는 경찰서에서 보았던 비앙코라는 성이 이탈리아어로는 희다라는 뜻인데 만약 살바도르 비앙코와 관련된 자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가명을 쓰게 된다면 아마도 희다라는 뜻의 화이팅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당도하게 되는데 이후 급히 휴대전화를 통해 조사를 해보니 He had a daughter. 실제 살바도르에게는 킴벌리 비앙코라는 딸이 있다는 사실도 한나는 확인하게 되고요. 급히 이 사실을 마이크에게 알리려던 찰나 No, Hannah. You can't do that. I have to. I'm sorry. Put the phone down. 뒤에서 미스 화이팅이 나타나 그녀를 총으로 겨누며 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럼 범인은 밝혀졌으니 지금껏 어찌된 상황인지를 설명드리자면 미스 화이팅은 사기를 당한 아버지 살바도르의 복수를 하려 했지만 레리가 종족을 감추어 지금껏 그를 찾지 못하던 상황이 되었던 거였고요. 그러던 중 코트니가 회계 장부를 조사하며 레리의 계좌가 공개되는데 이를 추적한 화이팅이 비즈니스 강사로 이 마을에 찾아와 한동안 기회를 엿보다 결국 살해한 사건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한나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될지 그것이 관건인데 이 부분은 좀 단순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하고요. 우선 갑자기 엘프 트리 가게 앞에서 인형이 튀어나오며 두 사람은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때를 놓칠세라 한나는 미스 화이팅에게 달려들어 마이크에게 배운 호신술로 두 여성은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때 총성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마이크가 급히 두 사람을 떼어 놓으며 한나를 끌어안고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때 그녀는 한순간 긴장이 풀려 자신을 구하러 온 마이크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걱정이 되는 마음에 그가 제발 한나, 내가 항상 당신을 지켜줄 수 없으니 위험 속에 뛰어드는 행동은 그만해 라고 말을 하자 그녀는 더 이상 듣기 싫다는 듯 자신의 입술을 마이크에게 들이밀어 잔소리를 멈추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I'll always be here for you, please. 자, 그리고 여기서 장면은 한나의 어머니가 파티를 열어 이웃들이 저녁 식사에 초대받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당연히 이 장소에는 항상 묵묵히 한자리를 지키는 노먼과 위험한 순간 나타나 자신을 보호해주는 마이크가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쯤 되면 모두들 그래서 한나는 누구를 선택할까 싶을 수 있지만 그녀는 나는 이런 관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며 이번 에피소드 역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other.